Hello everyone, 포마스쿨 영어 강사 나디아입니다. 자, 지난번 4강에 이어서 이제 5강 시작할 건데요. 우리 4강 끝날 때 5강에서 뭐 배울 거라고 이미 얘기했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나는 모르겠는데 수능 영어나 고등 영어 수업을 듣다 보면은 쌤들께서 굉장히 많이 쓰시는 줄임말 표현들, 기호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거예요. 우선 5강에서는 문장을 시작으로 할 거예요. 문장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자, 문장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차분하게 이제 그 기본 요소들을 좀 더 세분화하는 품사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어떤 형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그 뒤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 문법 사항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문장. 영어 문장을 기본으로 구성하는 부는 주어부와 수러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누구누구 웃는 이가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그걸 바로 누구누구 웃는 이가로 해석되는 부분을 주어 부분, 그리고 뭐뭐 다 이렇게 서술해주는 부분을 수러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Nadia is my English teache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나디아는 그 부분이 주어부, 그리고 나의 영어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수러부.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요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요렇게 5가지가 문장의 기본 요소죠. 그리고 요 기본 요소들은 오늘 잘 배워두면은 문장을 구성하는 영어 문장을 우리가 쉽게 이제 5가지로 형식으로 나눠놨거든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형식, 2형식 이런 거. 그 형식과 바로 또 이어지는 요소들이니까 오늘 한번 도대체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뭘까? 그리고 도대체 선생님들이 막 쓰시던 그 용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우선 주어부터 알아볼게요. 주어는 영어로 subject라고 해요. 그래서 S라고 표시들 합니다. 이렇게 S, 밑에다가 S 돼 있고 막 이러면 그게 바로 주어란 뜻이에요. subject을 줄여서 그 맨 앞에 있는 S 있죠. 그걸 줄여서 이제 표현한 거고요. 주어는 누구누구 웃는 이가로 해석되는 부분이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주어는 그냥 단어 하나로 이루어졌거나 사람만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단어가 2개, 3개 길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꼭 사람이 아니에요, 주어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은 My puppy likes me 이렇게 돼 있는데 My puppy, 나의 강아지는 이런 뭐뭐 하는 것은 이가로 해석되는 부분이 주어.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예요. 요게 바로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사는 뭐뭐이다, 뭐뭐하다로 끝나는 부분을 동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동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배웠겠지만 verb, 영어로 verb, 그리고 표시는 V로 해요. 얘가 이제 첫 번째 글자 요걸로. 그래서 근데 이제 동사를 그냥 예시로 하기 전에 뭐부터 좀 했으면 좋겠냐면 동사는 사실 이렇게 표현 방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 그냥 동사만 V만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요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 R을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수업 듣다 보면. 그러면 도대체 R 뭐냐? R 서클 해놓으면 그건 뭐냐면 root of the verb라고 해가지고 동사의 뿌리다. 그 루트에 R을 대문자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뿌리다 한마디 동사의 원래 형태라는 거죠. 그걸 바로 R로 표시하는 거고요. 자, 동사의 원래 형태만 알면 되느냐? 아니죠.
왜냐면 우리 영어 영어 문장에서 동사는 시제에 따라서 조금 변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제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조금 또 변형이 되고, 과거 시제일 때는 또 과거형 동사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 과거형이 있다는 거, 그거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주어에 따라서 현재형일 때는 동사 뒤에 s나 es 붙이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 to를 쓰고 v서클, 이건 뭐냐? 이건 바로 to verb, to 부정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적으면서 듣고 있죠? 선생님이 1강부터 얘기했지만 항상 연필이나 볼펜 갖고 적으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멍하니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자, 적으면서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to 하고 verb 이렇게 표시돼 있으면은 to 부정사라는 뜻이 있죠. to 부정사. 그러면 여기다 to 부정사 이렇게 적어 놓고, 이런 거 하나하나 또 자세히 설명하는 것 선생님이 이어서 찍을 거니까 그때 또 다시 보고요. 자, 이제 V서클 한 다음에 ing. 이러면 이건 뭐냐면 동명사나 현재 분사를 뜻하는 겁니다. 동명사나 현재 분사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pp.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pp 뭐의 줄임말이냐면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p를 줄여서 pp, 과거 분사. 자, 요런 식으로 동사는 요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니까 다 암기하시고요. 그럼 이제 예문 보면은 John looks happy. 아까 선생님이 동사 뭐라 그랬어요? 뭐뭐이다, 뭐뭐다로 표현한 등 부분이라고 그랬죠? John은 보인다, 행복하게 보인다.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로 갑니다. 목적어는 우리 object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이 앞에 o를 줄여서 o로 표시를 하죠. object. 근데 목적어는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이렇게 나눠져요. 어떤 의미로 나눠지냐면 직접 목적어는 을로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쌤들께서 줄여서 do라고 표시하면 그게 직접 목적어라는 뜻이에요. 을로 해석되는 부분. 그리고 indirect object, IO로 표시를 하면 그게 간접 목적어 부분.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문으로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해줄게요. Tom has a car 이러면 탐은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죠. 그럼 차 한 대를로 해석됐으니까 이게 바로 직접 목적어 부분, 그냥 목적어 부분.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Nadia teaches me English 이랬죠. 그러면 나디아는 가르친다 나에게 영어를. 그럼 나에게가 indirect object, 한마디로 간접 목적어. 그리고 English, 영어를, 이 부분이 을을이니까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그럼 이제 어떤 수능 영어나 고등 영어를 위한 수업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표시하겠죠. 에게니까 이렇게 표시하겠고, 을을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겠고, 그죠? 다시 한번 IO로 표시된 거는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라는 부분, DO로 표시된 부분은 직접 목적어 을을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보어는 compliment, 영어로 compliment. 그럼 자,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C로 표시하겠죠. C. 맨 앞글자로 표시하니까 C로 표시하겠죠. 자, 보어도 이렇게 나눠져요. subjective complement, 주격 보어. objective complement, 목적격 보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이제 아마 느낌 올 거예요. 주격 보어는 SC로 표현하고, 목적격 보어는 OC로 표시. 이렇게 앞에 거 따서. 자, 그러면 주격 보어란 뭐냐? 주격 보어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을 주격 보어라 그러고,
목적격 보어라는 것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목적격 보어라고 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목적어는 문장에서 뭐뭐 을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어는 뭐냐면 보어는 이름에서도 봤듯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우리가 보어라고 그래요. 보충 설명하는 역할. 그런데 주어를 보충 설명했다. 그러면 주격 보어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했다. 그러면 목적격 보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장으로 볼게요. 그럼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English is a language 이랬어요. 그러면 영어는 뭐뭐다 언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영어는 언어다. 영어는이니까 얘가 주어겠죠. 이제 조금 이제 아까 했었으니까 이제 선생님도 표시해도 되죠. 그러면 자, 그럼 영어는 주어, 다니까 얘 동사, 그죠? 그 다음에 영어를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격 보어. 그리고 자 밑에 아래 He makes her angry 이랬어요. 그럼 자 그는이니까 얘 뭐야? 주어죠. 그죠? 만든다. 동사. 그녀를 을에게면 뭐였어요? 목적어죠? 어떻게? 화나게. 그럼 자 누가 화난 거야? 그는 만든 거고 누가 화난 거죠? 그녀가 화난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다시 한번 보충 설명했으니까 목적격 보어. 이게 바로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 못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주어를 보충 설명한 건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 건지 몰라가지고 막 이 자리에 애매하게 쓰는 사람들 있어요. 반드시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주격 보어 자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했으면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선생님이 또 가르쳐줄 형식과도 이어지니까 반드시 오늘 이해를 좀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수식어. 수식어는 뭐냐? 영어로 modifier이라고 하고요. 수식어는 별로 뭐 선생님들이 표시를 막 하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수식어가 없다고 문장의 뭐 기본 형식이 깨지거나 문장을 만들 수 없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수식어는 다만 저 한국말이랑도 뭐 연관이 돼 있듯이 그냥 수식해 주는 것 뿐이에요. 문장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별다로 따로 표시되는 기호가 있거나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수식어냐? 아까 우리 왜 동사 배울 때 했던 문장 있죠. 기본 문장. John looks happy 했었잖아요. 아까는. 근데 요번에 이렇게 really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John looks really happy. 그러면 아까는 그냥 뜻이 자는 행복하게 보인다 였죠. 이번 뭐겠어요? 자는 정말로 행복하게 보인다. 이 정말로가 없다고 문장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수식어예요. 좀 더 뜻을 구체적으로. 아래도 보면 birds fly in the sky 이러면 새들이 난다. 나나 보지? 근데 어디에서? in the sky. 하늘에서. 그럼 이 부분이 없다고 뭐 문장이 깨지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서 난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수식어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선생님이 보면서 구와 절을 좀 설명해 주려고 일부러 이 문장을 맨 끝으로 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까지 배우면 이제 문장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구와 절이라는 말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구라는 말이 얘거든요. in the sky 이런 것처럼 단어가 2개 이상이 모여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뜻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구라 그러거든요. 구. 한마디로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은 아니지만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어떤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는 걸 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저쪽으로 조금 가보면 자, 아까 저기 in the sky처럼 예시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on the table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2개, 3개의 단어가 모여서 어떤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는 거 그런 걸 우리가 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형용사 구, 부사 구, 뭐 전치사 구 이런 말들을 막 쓰실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어떤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는데 걔가 형용사처럼 쓰이냐 부사처럼 쓰이냐 뭐 내지는 전치사를 포함하고 있냐 요런 의미입니다. 근데 구도 알고 있어야 문장의 기본 형식 배울 때 그때 훨씬 수월하게 수업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절은 뭐냐면 그냥 문장이에요. 절은 문장. 그러니까 문장은 우리 방금 전에도 배웠죠? 꼭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문장이고 그 뒤에 뭐 동사 뒤에 뭐 목적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문장이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5강에서는 문장의 기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면 6강에서는 그 문장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문법적인 기능으로 분류한 품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6강으로 넘어갈게요.